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숲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생방송 보신 형님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이따 유튜브로 보시게 될 분들도 구독이나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경기 워싱턴 대 포틀랜드인데, 워싱턴 리그 독보적인 꼴찌죠. 동부 15등 뭐 이런 팀인데, 포틀랜드가 12등이지만은 요즘에 꽤나 괜찮다는 걸 얘기 많이 했었습니다. 그 전에 한 11경기 동안 10승 1패 달리다가 어려운 팀들 만나가지고 4연패를 했는데, 바로 이제 또 유타 만나가지고 샬럿 만나가지고 승리를 거뒀었어요. 직전 경기 때 유타 상대로 사실은 저는 마행각을 쟀습니다. 그날 유타가 결장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이제 포틀이 어려운 유타 원정이긴 해도 요즘에 기세로는 마행까지 내볼만 하다 이랬었는데, 경기 막판에 유타가 많이 추격을 해가지고 한 2분 정도 남기고 한 9점 차까지 가다가 그걸 다 추격당했거든요. 그런 건 아쉽지만은 여전히 포틀랜드는 최근에는 좀 살짝 이제 안 좋은 구간이 왔다가 여전히 약팀한테는 경쟁력이 있는 부분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워싱턴은 이제 가장 최근에 브루클린 상대로 6연패를 달리다가 브루클린 상대로 잘했거든요. 근데 그 경기도 전반전에만 3점이 거의 뭐 한 60% 가까이 터진 경기입니다. 경기도 사실은 3쿼터 때 브루클린이 역전도 하고 2쿼터 때는 거의 한 80점을 찍기도 하고 이랬는데, 결국에 경기 흐름 자체는 브루클린이 원하는 대로 언더게임으로 갔거든요. 워싱턴이 전반전 경기력은 대단했지만은 결국에는 뭐 리드 다 내준 거 하며 이 경기를 가져가긴 했지만은 그렇게 뭐 대단히 좋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그 경기가 올 시즌 워싱턴의 리그 첫 백투백 승리 뭐 이런 건 있었는데, 그게 뭐 대단히 워싱턴이 막 잘해가지고 거둔 승리라고는 생각이 잘 안 되더라고요. 미들턴도 뛸 수 있고, 스마트도 지난번에 이제 벤치로 나와가지고 꽤나 잘했거든요. 수비력 같은 거 과시해주기도 하고, 이런 베테랑들이 워싱턴의 좀 시민들을 이끌고 경험치도 뭐 알려주고 뭐 이러면은 뭐 좋아질 부분은 있겠지만은 어디까지나 워싱턴의 경쟁력 자체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다. 저는 이런 시점인데, 물론 이거는 포틀랜드도 지금 뭐 에이튼도 없고 로일삼도 내일 뭐 못 나온다 이래갖고, 포틀랜드는 워싱턴의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 오펜시브 리바운드 이런 것들 조금 노리기가 빡세진 부분은 있기는 해요. 워싱턴이 지난 경기도 사실 브루클린한테 슛 감 차이로 많이 좀 앞서 나가만 했는데, 결국 그 경기가 막 2점 차까지 그 두 자릿수 차로 리드를 안 뺏긴 거는 전부 브루클린이 워싱턴한테 오펜 많이 잡고 개똥슛으로 많이 뭐 추격하진 못해가지고 그런 게 보였었는데, 워싱턴은 여전히 리바운드 면에서 약점을 보일만 한 것 같고요. 저는 매번 포틀랜드의 경기력 자체가 나쁘지 않다는 소리를 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브디아 중심으로 돌아가면서부터는 게임 템포가 좀 빨라진 부분이라든지 수비가 참 이제 카마라 칭찬도 많이 들려오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요즘에 근데 포틀랜드가 템포상으로는 전체 5등이에요. 102.21로. 보통 이제 워싱턴이 시즌 내내 페이스가 그래도 한 5손가락에 드는 이런 팀을 알려져 있는데, 최근에는 워싱턴보다도 포틀랜드의 템포가 훨씬 빠르거든요. 이건 뭐 워싱턴이 잘해서가 아니라 뭔가 좀 정돈된 플레이를 해서가 아니라 그냥 잘 못해가지고 페이스가 좀 늦춰진 건데, 어쨌든 저는 좀 빠른 이런 좀 게임이 진행이 될 것 같고, 야투감이 진짜 너무 쓰레기만 아니면은 어지간해서는 오바를 볼만한 것 같아요. 워싱턴 게임이 원래 그렇습니다. 포틀랜드도 약팀한테는 저번에 뭐 샬럿을 141점 내는 정도로 그렇게 해주기도 하는데, 저는 뭐 포틀 사이드에다가 오바 보고 있는데요. 이거는 서로 간에 약팀이다 보니까 믿을만한 게임은 아니기는 합니다. 그래도 저는 포틀랜드를 조금 더 높게 볼게요. 다음 뉴욕 대 필라델피아 경기. 얘네들은 작년에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맞붙었는데 그때 4대2였었거든요. 뉴욕은 아누노비가 빠지고, 필라델피아는 그 당시 이제 엠비드가 빠져가지고 맥시가 홀로 팀을 이끌었는데, 그때마다 맥시가 정말 좋은 경기력 보여주긴 했었습니다. 참 이제 맥시 타임 같은 막판에 진짜 좋은 모습도 많이 보여주고 이랬었는데, 어디까지 좀 한계는 있었어요. 그리고 뉴욕은 지금 일단 돌아올 애들은 다 돌아왔는데, 직전 경기도 타운스가 얘가 조금 이제 무리한 출전을 했었거든요. 중간에 부상당했는데 기어코 티보드 감독이 타운스를 끝까지 쓰기도 하고, 참 이제 뉴욕에 돌아가는 낌새가 얘네들은 길게 가면 퍼질 수밖에 없기는 해. 요즘 들어서 또 후반전 경기력이 많이 아쉬운 것도 있고, 이런 체력 소모가 많다는 게 좀 약점인데요. 근데 이건 필라델피아가 저는 또 한번 너무 결장이 많다. 물론 저는 이제 엠비드가 빠지는 게 필라델피아 경기력에 오히려 플러스 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가장 최근에 시카고한테 필라델피아가 그냥 개박살이 났었잖아요. 그 경기는 타이레스 매치도 좀 못하기도 하고, 매치도 엄밀히 말하면 얘가 거의 뭐 쉼없이 달려왔기 때문에 출전 시간도 되게 많고 지칠만 합니다. 그런 것들이 좀 보였던 경기 같아요. 그라임스도 잘 데려와가지고 잘해주고 있고, 우브레도 좀 책임감을 통과하고 그런 게 보이긴 하는데, 일단은 뭐 엠비드, 야부셀레 이런 좀 센터 자원들이 없다는 거라든지, 드러먼드로 혼자 길게 쓰긴 좀 애매하잖아요. 난 그런 점에서는 이 뉴욕이 또 가능하면 이제 3점을 줄이고 인사이드 공격을 많이 시도하는 확률 높은 공격을 한다. 제가 이런 말씀 많이 들었었는데, 뉴욕도 한창 오바팀이었었다가 요즘에는 좀 오락가락 하거든요. 그리고 수비도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참 안 좋게 지켜. 뉴욕이 이런 구성에 비해서는 실점이 되게 많은 편인데, 최근에 좀 오바팀들, 시카고나 애틀랜타 그리고 뭐 인디애나도 그렇고, 여기다 뭐 클리블랜드, 보스턴 같이 동부의 강자들을 만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여기 있는 뉴욕의 좀 이런 지표들이 많이 좀
허점이 있기는 하다. 이거보단 그래도 나아. 반면에 필라델피아는 뭐 시카고, 브루클린, 보스턴, 브루클린, 토론토 좀 쉬운 상대들을 많이 만난 편인데도 득점력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좀 어려워요. 지금 둘 다 엄밀히 말하면 좀 안 좋은 시점에 있어. 필라델피아는 조금 잘하다가 지금 8연패 받고 있고, 뉴욕도 이제 좀 결장들이 몇몇 섞여가지고 좀 안 좋았었는데, 저는 그래도 뉴욕 사이드를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원래 얘네들도 약간의 라이벌의식이 있는 팀이고 작년에 프로에서 만났었는데, 지금 뭐 필라델피아도 맥시가 한창 좋았다가 꺾인 점이라든지 그런 것도 생각해서 구심점이 별로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지는 사실 이제는 좋은 활약을 기대하는 게 더 확률이 낮을 정도고, 뉴욕 사이드에다가 저는 언더 이렇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디애나의 토론토 경기 있는데요. 자, 일단 토론토가 백투백이에요. 2승 8패인데요. 근데 얘네가 백투백 지표 자체는 엄청 막 나쁜 정도까지는 아니기는 해. 대부분의 패배는 좀 이제 초반에 몰려 있고요. 요즘에 백투백 보면은 클리블랜드한테 홈에서 108대 131, 질만한 상대한테 대패한 거죠. 멤피스한테도 107대 138, 질만한 상대한테 대패한 거다. 그전에도 백투백이 이렇게 좀 많지는 않은데, 그전에 백투백들은 그래도 좀 얘네들이 경쟁력이 있는 구간, 그때쯤에 발생한 게 좀 있어요. 브루클린한테 뭐 이긴다든지 큰 점수 차로. 근데 이때는 토론토가 약간 오바팀일 때고, 요즘에는 토론토가 제가 언더팀의 낌새를 많이 보인다고 했었잖아요. 사실 그런 것들도 요즘엔 조금 흐려지긴 했는데, 원래 뭐 3점 같은 거 잘 안 던지다가 조금 던진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냥 뭐 지금 토론토는 진단하기 좀 어려운 팀 같아요. 오늘도 꽤나 이제 보스턴한테 잘 비볐던 것도 있었고, 다만 그거는 홈이기도 하고, 이제 또 오늘같이 백투백일 때는 토론토가 원정에서는 얘네들이 5승 21패로 되게 안 좋거든요. 백투백일 때 지표도 안 좋은 편이고, 거기다가 그냥 인디애나는 이 내일도 할리버튼이 퀘셔너블이라서, 그리고 맥코네 같이 이런 가드 자원들이 퀘셔너블이라 가지고 약간 아쉬운 것이 있지만은, 뭐 인디애나도 저는 편차가 되게 심한 팀이라고 합니다. 기복이 좀 세긴 하지만은 나는 그래도 이거는 지표상으로는 인디애나가 조금 더 나아 보이긴 해. 인디애나 요즘 이렇게 공격력 자체는 클파, 멤피, 워싱턴 이런 애들 잡으면서 좋게 지키고 있거든요. 이 기간에 좀 수비가 아쉬웠다는 거 그런 게 있긴 하지만은, 지금의 토론토는 공격에서 뭔가 좋은 모습을 보여가지고 상대를 잡아먹는 그런 모습을 자주 보이는 팀은 아니거든요. 토론토가 백투백에다가 뭐 원정에 나온 점 이런 것들이 겹쳐 있어가지고, 길게 가면은 인디애나가 조금 더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인디애나는 뭐 얘네들이 잘할 확률이 반반이라고 쳐도 이거는 토론토 쪽에 악재가 좀 있다는 느낌이어가지고, 더구나 지금 퀴클리나 딕 같은 이런 애들이 앞선에 있으면은 할리버튼 같은 애들 견제할 형편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터너 같은 애들 뭐 블락 같은 거 잘 찍어준다든지 늘 외곽 살아있는 것들, 또 이제 터질 구석이 꽤나 있는 팀이다 인디애나가. 그런 생각하면은 저는 인디 사이드를 보고 싶고요. 237점은 좀 높다는 생각이 들어. 이거는 인디애나보다는 토론토 때문에 언더를 보는 셈인데, 어쩌면은 백투백이라서 토론토가 조기에 망가질 가능성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해서 저는 언더가 조금 더 나은 선택지라고 보입니다. 기준점 비해서는요. 다음 이제 디트로이트 대 보스턴 경기인데, 사실 얘네들은 요즘에 폼 자체가 되게 좋은 애들 간의 대결이거든요. 디트로이트 요즘에 7연승, 보스턴 요즘에 6연승인데 더 확대해서 보면은 최근에 11경기 동안 10승 1패입니다. 저는 매번 보스턴이 투빅을 통해 가지고 수비를 강화했고 리머텍도 좋아졌다. 그 이제 트랜지션을 통한 딱 디펜시브 리바운드 잡은 다음에 바로 트랜지션 이어가가지고 상대 수비가 갖춰지기 전에 바로 마무리 짓는 이런 것들이 좋다고 했었는데, 대신에 뭐 3점 시도 같은 것들은 조금 줄었다고 하긴 했었어요. 그래도 여전히 감 자체는 살아있는 편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만한데, 오늘도 사실은 보스턴이 본인들의 게임을 잘하긴 했지만은 3점이 51개 중에 15개면 진짜 안 터진 거기는 해요. 뭐 10개 중에 3개 들어간 거니까 한 30% 정도로 안 좋은 날이었는데도 무난하게 뭐 토론토로 잡았잖아요. 보스턴은 저는 지금 기본빵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수비가 강화된 거, 이게 조금 큰 것 같고, 오늘 심지어 포르징기스까지 빠져가지고 보스턴이 결장이 되게 많았잖아요. 드루 할러데이에다가 뭐 포르징기스 빠지고 이런 날이었는데도 충분히 본인들의 좋은 모습을 이어갔단 말이야. 내일도 코넷은 개인 사역 때문에 못 나오고, 뭐 즈루, 포르징기스, 호포드 이런 애들이 캐셔너블이라서 백투백일 때 좀 조정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오늘 뭐 못 나온 것도 그렇고 즈루나 포르징기스가 어지간하면은 저는 좀 가동 가능성이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디트로이트 요즘에 되게 잘해요. 되게 잘하는 건 맞아. 나도 그래갖고 디트로이트 꿀도 빨고 이랬는데, 하필이면 그냥 상대가 보스턴이어서 지금은 디트로이트 보기가 어렵죠. 왜냐? 상대 전적이 보스턴이 굉장히 크게 앞선다. 여기 보면은 상대 전적상으로 지금 이게 다 보스턴 기준이거든요. 보스턴 기준으로 지금 최근에 이제 12연승 중 이런 게 있어요. 작년에야 뭐 그리고 그전에야 디트로이트가 뭐 탱킹 팀이어가지고 보스턴이 꾸준하게 뭐 승리를 많이 한 건 있지만은, 어쨌든 상대전적 면에서 보스턴이 크게 앞서고, 내일도 한 3.5 정도의 기준점, 이거는 뭐 보스턴이 백투백에다가 올 시즌 디트로이트가 꽤나 괜찮은 팀이다 이런 것들이 겹쳐가지고 그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거는 그래도 보스턴을 봐야 될 것 같거든. 디트로이트가 저도 잘하는 거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 뭐 수비 좋아졌고 보면 지표가 되게 좋아요. 공격도 참 손에 꼽는데 수비마저 상위권에 있다. 요즘에 디트로이트가 공수 양면에서 굉장히 좋거든요. 빠른 템포 페이스에다가 좀 리머텍을 많이 하는, 확률 높은 공격을 많이 하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이게 나는 그냥 지금 보스턴이 너무 세 보이거든. 보스턴이 뭐 백투백일 때 5승 3패, 백투백을 많이 안 한 편인데도, 그리고 성적이 좋지는 않은 편이지만은 저는 가면 갈수록 보스턴은 이런 기록들을 좀 좋게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보스턴은 작년이나 재작년에도 전체에서도 백투백이 손에 꼽게 좋은 팀이었거든요. 저는 요즘에 보스턴이 저점이 높은 그런 플레이 스타일 이런 걸 생각해가지고 보스턴 사이드에다가 이건 좀 오바 쪽으로 볼게요. 보스턴을 생각하면 오바 보기가 좀 어렵기는 한데 전 디트로이트도 좀 리스펙을 해가지고 그래서 오바를 좀 보는 느낌이 있습니다. 자, 다음 경기 브루클린 대 보스턴 경기, 브루클린 대 오클라호마 경기 말씀드리면은, 사실 브루클린이 저는 칭찬 되게 많이 했었어요. 독보적인 언더팀이다. 공격 정말 안 되지만은 수비가 리그에서 최상위권으로 좋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리고 오클라호마는 요즘에 좀 어려웠던 미네소타를 상대를 하면서 미네소타랑 최근에 5경기 중에 3번 붙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이제 1승 2패로 조금 안 좋았어. 비벼지는 게임도 많았었고, 사실은 그런 면들을 보면 오클라호마가 한창 좋았다가 후반기 들어서는 약간은 좀 흔들리는 양상들, 그런 것들이 조금은 보이고 있기는 한데, 이거는 내일 브루클린이 결장이 너무 많아요. 원래부터 지금 뭐 탱킹 팀이고 벤 시몬스 내보내고 뭐 그것도 많은데, 기존 자원에서 뭐 디안젤로 러셀이라든지 클렉스턴까지 빠집니다. 제가 저번에 클렉스턴은 출산이 임박을 했다. 그래서 그 직전 경기는 뛰었었고 그 전 경기 때는 버저비터까지 꽂아 넣는 대활약을 했는데, 요즘 클렉스턴이 굉장히 좋거든요. 블락도 심심치 않게 많이 찍어주고 상당히 좋아졌는데, 근데 클렉스턴이 빠진다는 거, 이거는 저는 좀 약간 아쉬운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브루클린 입장에서는. 물론 브루클린 같은 팀들은 저번에 워싱턴을 괴롭힌 것처럼 상대방한테 많은 오펜시브 리바운드를 따가지고 세컨 포지션 찬스가 되게 많은, 데이런 샤프가 그 부분 1등이거든요. 그런 건 맞는데, 오클도 홈그레인 핫텐슈탄이 있을 때는 그래도 좀 리바 단속이 되는 편이다. 그래갖고 약점이 별로 없어 보여요. 거기다가 브루클린이 요즘에 또 턴오버가 굉장히 많은 팀입니다. 아무래도 이 좀 리그에서도 좀 포인트 가드가 부족한 팀이죠 지금. 그러다 보니 브루클린도 턴오버가 굉장히 많은 편인데, 하필이면 오클라호마는 리그에서 상대방의 턴오버를 가장 잘 유발하는 팀이다, 이런 게 있거든요. 저는 이 구도 자체도, 물론 브루클린이 이런 좀 에너지와 수비 이런 걸로 힘을 내겠지만은, 오클라호마의 이런 앞선 강력한 빡센 수비라든지 기본적인 뭐 전력 차이도 있고, 심지어 내일은 브루클린이 결장도 많기 때문에 저는 매번 디안젤로 러셀이 없을 때는 브루클린은 잘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썼잖아요. 킬리언 에이지가 그래도 디트로이트가 키우던 뭐 1라운드 7픽 출신에다가 뭐 그런 친구긴 한데 작년에 버려졌었거든요. 그만큼 NBA에서 이제 버림을 받는 친구기도 하고, 지금 브루클린 합류해서도 성적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도 고려를 하면 아무래도 브루클린이 좀 어려운 게임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요. 물론 오클라호마도 직전 경기 때 뭐 미네한테 3분 40초까지 16점 차를 이기고 있다가 그 경기를 뭐 연장까지 가가지고 패하기도 하고, 참 오락가락하긴 한데, 저는 그래도 이거는 브루클린의 누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여태까지 브루클린 되게 리스펙 해왔어요. 감독이 너무 잘한다. 조르디 페르난데스 감독 진짜 미쳐있다. 선수들 정말 열심히 뛴다. 프런트는 탱킹을 꾀하지만 선수들은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가 되게 많이 했는데, 기본적인 전력 차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전 이건 오크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언더오버는 사실 좀 애매해. 사실 요즘에 브루클린이 그 초반 실점이 되게 많습니다. 전반전에 필라델피아전에서도 1쿼터에 70점 당하고, 워싱턴이랑 경기를 했을 때도 2쿼터 때 거의 80점 가까이 났잖아요. 근데 그 경기들이 모두 다 언더로 가기는 했어. 오클도 수비가 좋은 팀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둘 간의 매치에서 217.5 정도면 괜찮은 편이야. 나 요즘에 브루클린이 한 쿼터마다 이렇게 좀 실점이 많아지는 부분들, 그런 게 좀 의심스러워가지고 솔직히 여전히 또 언더를 생각은 하긴 하지만은 편하게 보기는 어려운 경기 같아요. 이것도 뭐 그냥 기준점이 17.5에다가 이래가지고 뭘 선택해도 빡센데, 저는 기본적인 전력차는 오클이 있다. 그리고 올 시즌에 맞붙었을 때 한번 이제 초반부터 1쿼터 때 오클라호마가 20점 차를 앞서가지고 마인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도 점수차가 굉장히 컸었는데, 글쎄 그때보다는 브루클린의 상태가 나은 건 맞지만은 내일은 브루클린 결장이 좀 너무 많아 보이는데, 여기는 뭐 캠 존슨까지 빠진다면은 외곽 경쟁력도 약화될 것 같고, 뭐 오클 사이드에다가 뭐 언더,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마이애미 대 애틀랜타 경기입니다. 얘네들은 뭐 바로 이제 얼마 전에 맞붙었었죠. 한 이틀 전인가 그때 맞붙었었는데, 올 시즌 얘네들의 맞대결 상으로는 사실 애틀랜타 굉장한 오버팀이고 마이애미는 진단하기 어려운 팀인데, 얘네들이 맞붙었을 때마다 좀 언더 게임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최근 경기, 이 경기가 굉장한 언더게임이었었거든요. 98대 86으로 점수가 굉장히 저조하게 났다. 서로 간에 야투 주고받은 것만 봐도 마이애미가 84회에 뭐 자유투 꽤나 있고, 자유투를 굉장히 잘 넣었는데도 전반적인 야투가 씹쓰레기여가지고 언더 났습니다. 80점대에 그쳤고요. 반대로 애틀랜타, 리그를 대표하는 오바팀이야.
현재 페이스가 가장 빠른 팀이고, 이런데도 애틀랜타조차 점수를 이제 100점을 못 넘겼거든요. 3점이 똥쓰레기였었고 자유투는 많이 못 받았고 뭐 이런 날이에요. 오펜 리바 많이 잡고 뭐 이러긴 했는데, 이것도 애틀랜타의 다니엘스가 상대 이런 백코트진을 괴롭힌 거, 그게 정말 컸습니다. 이날도 다니엘스가 스틸이 7개였었거든요. 이 중에 클러치 스틸만 2개가 있었어. 그런 점들로 마이애미를 굉장히 괴롭혔다. 요즘에는 저는 매번 히로의 상태 이런 것들을 의심을 많이 했는데, 이날도 히로가 좋지 못했습니다. 19개 중에 4개, 3점슛 9개 중에 0개, 벤치에서도 알렉벅스 12개 중에 1개, 뭐 이런 꼬라지였어가지고 분명히 마이애미가 굉장히 야투가 저조했던 날이기는 해요. 그거는 맞는데 이거가 뭐 우연은 아닌 것 같다. 다니엘스 같이 좋은 수비수도 있고, 그냥 나는 애틀랜타가 지금 현 시점에서는 마이애미보다는 보여준 게 많은 팀으로 보여요. 분명히 애틀랜타도 원래는 트레 형의 영향력을 줄이고자 제일런 존슨, 뭐 리사시에, 다니엘스, 헌터 이런 윙자원 중심으로 옮겨가려다가 제일런 존슨 시즌 아웃 당했고, 그리고 헌터는 다른 팀으로 보냈고 이러면서 다시금 트레 형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거든요. 직전 경기도 트레 형이 야투가 14개 중에 4개, 3점 7개 중에 0개 진짜 못했는데도 선수별 플러스 마이너스 마진 상으로는 트레 형이 뜰 때가 플러스 26이에요. 그냥 트레 형은 얘가 야투가 쓰레기여도 그냥 써야 돼. 그리고 트레 형이 있을 때가 효율이 많이 납니다. 애틀랜타가. 이런 것들을 보니까 분명히 트레 형은 집중 견제를 받겠지만 그 와중에서도 본인의 플레이는 해주고 있긴 하다. 저는 뭐 그런 결론을 내렸었고, 내일도 지난번 경기랑 비슷하게 볼 것 같아요. 현 시점에서는 애틀이 조금 더 나은 팀처럼 보인다. 마이애미가 이제 홈으로 와가지고 좀 기분 좋은 건 있겠지만은, 글쎄요, 막 그렇게 크게 편차가 나는 편은 아닙니다. 둘 다 홈이나 원정 차이들이. 그리고 요즘에 또 리사시에 칭찬을 조금 해야 되는데, 리사시가 얘가 전체 1픽 출신이지만 사실 좀 이제 망한 드래프트 1픽 느낌이 났거든요. 근데 요즘에 보면은 심지어 직전 경기 8개 중에 1개, 3점 0개 안 좋은 활약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한 10경기 동안 2월달이 대부분이죠. 야투율 50.9% 상당히 좋습니다. 3점 48.9%로 요즘에는 공격면에서 확실히 기여가 되고 있거든요. 제일런 존슨, 헌터 같은 애들이 없을 때 팀의 또 이제 빅 윙자원으로서 나름대로 활약이 있는 편이에요. 이 기간에도 스틸이나 블락도 그렇고 매번 이 팀의 링커 역할, 공격의 연결고리 역할도 충실한 편이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는 리사세의 성장도 그렇고, 특히 뭐 직전 중에는 오콩우가 뭐 외곽도 많이 도와주기도 하고, 애틀랜타에서 가장 약조 감각이 좋았던 게 오콩우예요. 분명히 마이애미도 요즘에 뭐 투비 시도도 하고, 뭐 버틀러 대신 위긴스 데리고 오고, 뭐 다비온 미첼이 자리를 잡는다든지 그런 호재는 있지만은 공격력이 너무 쓰레기이긴 합니다. 저는 또 한번 애틀랜타 사이드에다가 뭐 언더, 그렇게 지난번과 비슷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카고 대 클리퍼스 경기. 저는 이 경기는 패스할게요. 패스. 왜 패스냐? 시카고 일단 가늠이 안 돼. 오바팀은 맞는데 사실 지난번 경기처럼 직전 경기처럼 시카고가 필라델피아를 142점을 내면서 이겼거든요. 그날같이 뭐 자유투도 많이 불린다든지 3점도 막 그렇게 엄청 대단한 건 아니었지만 어느 정도 넣어주기도 하고 40% 이상으로 꼽고, 그냥 시카고는 종종 그런 날이 있어요. 그래갖고 나는 시카고가 지금 리그에서 가장 파악하기 어려운 팀 같아. 얘네들은 뭐 좋게 봐도 애매하고, 언더오버를 보자니 원래는 오바팀인데 언더 비율도 꽤나 높고, 특히 요즘에 언더 비중이 되게 높다가 직전 경기 필라전에서는 또 오바가 났잖아요. 그냥 시카고는 지금 배팅하면 나는 안 되는 팀 같거든. 내일은 뭐 그나마 부세비치가 다워풀, 지난번 경기도 빠졌었는데 지난번 경기도 부세비치가 없을 때 필라델피아한테 142점을 냈잖아요. 그냥 그런 경기를 하다 보니까 시카고는 부세비치 정도의 선수가 빠지는데도 이런 경기력이다. 가늠이 안 됩니다. 저는 시카고가 지금. 그리고 클리퍼스 얘네들도 지금 또 3연패잖아요. 분명히 또 원정 경기가 많은 것들, 그런 게 작용은 하겠지만은 카와이도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게 보이고 부상이 너무 많아. 지금도 아마 무릎 부상 뭐 이런 쪽 때문에 얘가 뭐 넬레이팅 같은 지표 같은 건 괜찮게 시키지만은 실제 경기에 뛰었을 때 카와이의 활약 솔직히 애매합니다. 우리가 알던 카와이의 모습 같지가 않아요. 더구나 팀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보여주고 있는 노먼 파웰이 또 빠진다고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이런 것들 보여드렸었어요. 오늘 제가 직전 경기까지 추가해가지고 업데이트를 했더니 노먼 파웰이 경기를 뛴 것과 안 뛴 거의 차이가, 득점 차이가 7.3점이 납니다. 실점도 1.5 정도로 오히려 실점이 약간 좋아지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이 격차가 조금 더 커졌어요. 지난번 경기 때 못해가지고 클파가 노먼 파웰이 없으니까 종합적인 이런 그 득점이 7.3점이 줄어가지고 경기력이 한 5.8점가량 마진상으로 손해를 보고 언더 쪽으로 거의 한 9점까지 간다. 그냥 확실히 팀의 1옵션 공격수가 없다 보니까 하든도 지금 야투 개판에다가 지친 거 보이고, 카와이도 지금 제자리의 모습을 지키지 못하고 있고, 그나마 주바치는 매번 좋은 활약을 해주긴 하는데
그냥 클리퍼스라는 팀 자체가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에 비해서 그것들이 경기력으로 안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벤치도 되게 탄탄해. 내일은 뭐 시몬스도 나올 수 있고 벤치에서 뭐 바투, 아미르, 코피 좋은 애들 많이 나옵니다. 보그단도 있고 그거는 맞는데 그냥 저는 이거는 클리퍼스도 요즘 못하는 것도 그렇고 시카고 내다보기 어려운 팀이다. 그런 것들 때문에 그냥 패스하고 싶은 경기입니다. 자, 다음 유타 대 세크라멘토 경기. 자, 유타가 내일도 얘네들은 그 결장이 지금 확정이 됐어요. 여기 써있는 콜린스, 마카네, 캐슬러, 섹스턴. 제가 매번 얘네들이 빠지는 건 유타의 베스트 5가 다 빠지는 셈이다. 이런 얘기들 들었었는데 내일도 지금 이런 소식상으로 벌써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콜린스, 섹스턴 아웃, 존 콜린스 아웃, 라우리 마카넨 그리고 워커 캐슬러 전부 다 아웃. 킹스 상대로 전부 다 아웃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클락스는 아직까지 확정은 안 하는데 팀에서 가장 득점을 많이 올리는 6명 중에 4명이 지금 또 오피셜로 확정이에요. 결장이. 그러다 보니까 유타는 내일 라인업도 되게 좀 유망주 라인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막 필리포스키 같은 애들이 되게 좀 잘해주고 있는 것도 그렇고 케마주도 제가 필라델피아 시절에도 쏠쏠한 자원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센사보도 3점 터지고 주장도 3점 슈터고 그런 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포틀한테 사실 마헨당할 위기에서 막판에 이거를 또 추격하는 그런 그림까지 보여줬었는데 어쨌든 저는 요즘에 유타가 그래도 홈발을 조금 받고 있다 그런 얘기 들어왔었습니다. 이제 한창 안 좋았을 때까지는 홈에서 3승 17패였는데 지금 홈 성적이 아마 7승 22패인가 그렇거든요. 홈에서 승리도 꽤나 챙겨가고 최근 들어서는 홈에서 반반 정도는 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그러기에는 내일도 자원들이 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있긴 합니다. 이거는 세크라멘토가 유타한테 상대적이 굉장히 좋아요. 최근에 이제 7연승을 달리고 있는 것도 그렇고 최근에 10경기 동안 맞대결에서 9승 1패로 세크라멘토가 유타를 굉장히 잘 요리를 했다. 더구나 이렇게 유타의 원정 가서도 뭐 대승 거둔 비보도 그렇고 2번 연속으로 마헨에다가 이런 편이죠. 그러다 보니 지금 세크라멘토도 저는 매번 가지고 있는 자원 대비 성적이 너무 안 찍힌다. 몽크 같은 애들 맨날 어려운 샷만 하고 라빈도 사실 세크 와서는 시카고에서 최고점을 찍었다가 세크 와서 망가졌다고 했는데 직전 경기 때 라빈이 3점 10개 중에 9개 꽂았거든요. 그냥 올 시즌 베스트급 활약이었었고 그 경기가 가비지가 아니고 라빈이 조금 더 뛰었으면은 아마 라빈이 커리어 하이를 갱신했을 수도 있는 그런 경기예요. 그 정도로 라빈이 직전 경기 때는 회복을 했는데 글쎄 뭐 그런 경기 그런 활약을 이어간다면 모르겠어. 여태까지 라빈이 오고 나서 되게 못했었는데 직전 경기는 잘했었습니다. 머레이 같은 데 3점 망가져 있고 드로잔 클러치의 마법사지만은 평소 활약이 좀 지지부진한 점들 이런 것들 제가 많이 지적을 했었는데 그래도 아무리 세크라멘토가 흔들려도 직전 경기 때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든지 유타한테 상대적이 좋다든지 유타 내의 라인업이 개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은 그냥 세크라멘토를 봐야 되는 게임이기는 해요. 세크라멘토도 얘네들이 한창 안 풀려가지고 감독이 이제 또 선수단과의 좀 이런 회담을 했다고 하는데 그 이후로 바로 경기력이 직전 경기에 좋기는 했었거든요. 물론 뭐 상대가 워낙에 좀 개차반이 샬럿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뭐 한 42점 차로 대승을 했으니까 저는 세크라멘토 앞으로 좀 이제 반등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출발 자체는 내일은 유타가 조건이 너무 좋지 않다. 그런 것도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세크 사이드에다가 오바 생각 중인데 글쎄 유타가 너무 결장이 많아가지고 이 정도로 많이 빠지면은 또 유타가 최소한의 득점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냐 그런 게 걱정되긴 하는데 그래도 유타가 최근에 한 10경기 동안 평균적으로 118득점을 해주고 있어요. 그 기간 동안 실점이 123점으로 실점이 좀 많았었고 그렇긴 한데 세크라멘토랑 유타 둘이 붙으면 그래도 오바 게임이 생각은 나죠. 페이스상으로도 아까 말한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휴스턴 대 샌안토니오 경기가 있는데 자 휴스턴은 오늘도 벤블릿이 못 나왔습니다. 제가 휴스턴이라는 팀은 이 벤블릿이 있던 구간과 없던 구간의 차이가 심각하다. 벤블릿이 이제 뛰던 기간에는 앞쪽에 11승 4패 구간이 있었는데 벤블릿이 결장하고 나서 3승 7패라고 했거든요. 근데 오늘 이겨가지고 4승 7패가 되긴 했어. 내용 자체도 근데 미로키한테 되게 못하긴 했습니다. 미로키 오늘 릴라드 쿤보 다 망가져 있었었고 특히 쿤보는 지금 정상범 상태는 아닌 것 같은데 그 65경기를 채우기 위해서 MVP나 올드바 입성 조건 그런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억지로 뛰는 느낌이 난다. 몸 상태가 정상이 아닌데 그런 얘기도 계속 드렸잖아요. 사실 휴스턴이 오늘 잘한 건 아니었는데 어쨌든 승리를 했습니다. 홈발도 원래 좀 있는 팀이기도 하고 또 이제 둘 다 백투백일 때 좀 안 좋은 애들이에요. 휴스턴이랑 샌안토니오 백투백을 살짝 보면은 자 휴스턴은 지금 서부에서도 5등인데 서부 5등 팀 치고는 5승 8패 백투백일 때 약한 편이에요. 순위 대비해서는. 작년에도 백투백일 때 4승 10패였다. 2년 연속으로 백투백에서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이는 팀이고 샌안토니오 백투백 2승 7패죠. 사실 뭐 이 정도 순위에서 2승 7패는 그냥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지금은 웬베냐마가 시즌 아웃된 것도 있고 좀 있으면 이제 팍스가 손수술을 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만약에 팍스까지 아웃된다면은 샌안토니오는 본격적으로 탱킹 작업을 들어가는 것이다. 웬베냐마가 없으니까, 그리고 제콜린스를 떠나보내고 나니까 센터가 없어가지고 비오모도 급하게 수혈을 했거든요. 베시까지 지금 아웃이어서 샌안토니오는 뭐 센터도 없고, 요즘에는 스테판 캐스 같이 키워볼 만한 유망주도 지금 메인 로테이션에 아웃이 됐어요. 원래는 거의 한 30분 가까이 뛰던 친구인데 요즘 들어서 아예 한 3경기 정도 그냥 벤치에서도 한 세컨 유닛도 아니고 서드 유닛급으로 쓰고 있단 말이야. 샌안토니오의 좀 용병술도 약간은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냥 지금 폴이 나왔을 때 경기력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랬는데도 샌안토니오의 좀 이런 선수 기용이 약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는 돼요. 얼마 전에는 이런 좀 가드 자원들이 정말 다 못해가지고 지고 그랬었는데, 오늘도 뉴올한테 복수전에서 103대 109로 또 패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지켜봐야 되긴 한데, 샌안토니오는 웬베냐마 이탈 이후에 원래 그 전까지는 되게 오반 팀이었었는데 요즘에는 야투 주고받는 것도 그렇고 야투 감도 그렇고 샌안토니오를 경기 얘네를 오바보기가 좀 어려워 보이거든요. 휴스턴도 엄밀히 말하면 여기 있는 지표도 언더로 찍히고 있기도 하고, 그냥 그런 것 때문에 이 경기는 언더가 제일 나아 보여요. 내일 뭐 벤블리 진짜 복귀를 한다면 모르겠지만은 사실 휴스턴도 지금은 마행 갈 만한 팀은 아닌 것 같아. 진짜 여태까지 잘해왔어요. 전반기 때까지 휴스턴은 그래도 중간중간 흔들림이 있었지만은 수비 좋고 이런 에너지 넘치고 콩발 있고 참 이제 그 배드보이즈 같은 느낌으로 되게 잘해왔었는데, 글쎄요, 요즘에는 나는 휴스턴이 막 핸디상으로는 그렇게 막 믿음직하진 않아 보여. 언더 정도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경기 유벤투스 대 엠폴리 경기는, 엠폴리가 얘네들이 한참 경쟁력이 있었을 때 시즌 초반 작년 이제 막 12월 초에 피렌체 막 원정도 잡고 그래갖고 코파로 올라갔는데요. 이번에 유벤투스랑 만납니다. 지금은 그때랑 엠폴리는 완전히 딴판이에요. 이번 시즌 첫 맞대결은 0대 0으로 엠폴리가 강력한 수비력을 과시를 했지만은, 당장 이제 2월 초에 최근에 유베 원정에서 4대 1로 쳐맞았었고, 특히 그 경기도 좀 막판에 퇴장당해가지고 좀 늦은 시간에 두 골을 맞아서 마헨당한 거긴 하지만은 어쨌든 경기 내용이 좋지가 못했었습니다. 엠폴리의 요즘 경기력은 제가 매번 바닥 중에서도 바닥이다, 리그에서도 요즘에 11경기 동안 2무 9패로 최악인데, 유벤투스 원정에서 뭔가를 해낼 것 같지는 않아요. 엠폴리는 지금 뭐 강등권 싸움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코파를 병행한 깜냥도 안 될 것 같아. 유벤투스 이제 또 그 콜로무아니가 오고 나름대로 회복세였다가 챔스를 탈락해버렸는데, 그래도 유벤투스 정도의 규모면은 리그랑 코파 이 정도 병행할 정도는 되죠. 작년에 이제 코파 우승팀이기도 하고, 최근 유벤투스가 5번의 이제 코파 이탈리아 결승 중에 4번이나 올랐을 정도거든요. 뭐 직전 칼리아리전도 공격이 되게 답답하고 골도 그냥 이제 예링이나 실수를 주워먹은 그런 뽀록골로 겨우겨우 이겼었는데, 찬스도 많이 놓치긴 했었어요. 유벤투스가 또 한 번 부진한 공격으로 마헨을 못하는 거 조심해야 될 경기다. 그만큼 유벤투스의 승 정도는 충분히 볼만하다. 자, 다음에 이제 레알 소시에다드랑 레알 마드리드인데, 소시도 너무 안 풀려요. 그래서 요즘에 오야르사바를 벤치로 내린다든지 여러 가지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네들 저번에 리그에서도 아직까지도 지금 9등 정도지만은 얘 좀 촘촘하게 있어가지고 유럽 대항전 진출권을 바라볼 만한 한 순위거든요. 지금처럼 얘네가 리그, 유로파, 코파 3개 대회를 병행하진 않을 것 같아요. 최대한 리그에 집중을 해야 되고, 얼마 전에 유로파에서 16강에서도 그 플레이오프에서도 미드실란전에 주전들을 엄청 빼는 거 봐서는 이런 하위 대회까지 힘을 쏟을 여력이 별로 없어 보여요. 이제 소시지가 일정 보면은 오늘 이제 레알이랑 경기를 하고 바르시아, 메뉴, 세비야, 메뉴 이런 험난한 일정이어가지고, 또 이제 코파 2차전이 4월달이라 갖고 냉정하게 뭐 돈도 안 되는 코파에 힘을 쓸 이유는 별로 없을 것 같고, 단적으로 지금 이제 소시지가 25경기 23득점 23실점 굉장히 저조한 스코어링을 보이는 팀입니다. 그리고 레알은 이제 모드리치의 미친 선제골로 무난하게 지로나를 제압을 했었는데, 요즘에 뭐 은바페가 워낙 미친놈인지라서 과연 이런 코파 하위 라운드까지 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레알이 괜찮은 구간에 있는 건 확실해요. 종종 이제 가끔 상대전 적상으로 소시지가 막 레알을 좀 괜찮게 상대했던 적이 몇 번 있기는 한데, 뭐 홈이라고 해도 소시지가 뭐 레알을 잡아먹을 정도인지까지는 잘 모르겠고, 이거는 소시지가 또 한번 라인업을 얼마나 조정을 하느냐 거기에 달린 경기 같고요. 레알도 막연하게 뭐 대승까지는 안 보입니다. 좀 더 배당을 원한다면 레알의 햄무 정도, 그 정도가 적당한 듯 보이네요. 레알에 나는 지금 배당 자체는 괜찮은 것 같아. 이거는 소시지가 라인업을 좀 조정할 가능성도 있어 보여가지고 저는 언더라든지 레알 승, 뭐 레알 햄무 이런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토트넘 대 맨시티 경기 있는데, 제가 얘네 둘의 매치업을 분석할 때마다 상대전적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토트넘은 펩시티를 가장 많이 괴롭힌 팀이다. 16-17 시즌 이후로 토트넘 기준으로 상대전적이 9승 3무 10패거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원정 가서도 4대0으로 이겼었어요. 근데 이게 원정은 2승 3무 6패지만은 토트넘이 홈에서는 펩시티한테 7승 4패, 오히려 상대 전적이 앞섭니다. 이거는 뭐 배당부터가 토트넘 프렌에 가달라고 하는 배당인데, 뭐 물론 지난번에 0대4 대패는 맨시티가 한창 최악일 때기는 해도 지금이라고 해가지고 맨시티가 확연하게 좋아졌다고 말하기는 어렵기는 해요. 리버풀한테도 홈에서는 사실 잘 안 졌었는데 진 것도 그렇고, 그냥 올해는 맨시티의 여러 기록들이 박살나고 있는 그런 시즌이잖아요. 뭐 지금 맨시티는 이거는 반대를 가는데 의의가 있고, 그 상대가 맞대결에서 확실한 이점이 있는 토트넘이라면 더욱더 볼만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토트넘이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맨시티를 보기 싫어가지고, 토트넘이 상대전상으로 홈에서는 7승 4패로 오히려 펩시티를 가장 괴롭힌 팀이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토트넘의 프렌 정도, 그 정도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리버풀 대 뉴캐슬 경기 있는데, 이거는 지금도 뉴캐슬은 이삭을 위시로 해서 고든, 머피, 조엘링턴 이런 공격 편대는 감이 살아있기는 해요. 가장 한 달 전쯤 아주 좋았을 때만큼은 아니어도 경쟁력은 있다는 건데, 리버풀도 조금 흔들리다가 뭐 맨시티 원정을 잡으면서 리그 우승 굳히기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거는 맞대결이 가장 많이 보여요. 맞대결상으로 뭐 이거는 너무 기록이 길어가지고 제가 뭐 딱히 뭐 대단히 보여드리지는 않을 텐데, 맞대결상으로는 리버풀이 2018년 이후 11승 3무 그냥 앉은 게 보여요. 최근에 이제 6연승을 달리다가 바로 직전 경기에서 저번에 뉴캐슬이 한참 괜찮았을 때, 그때 이제 원정에서 골키퍼 켈러의 실수도 겹치기도 하고 3대3으로 비겨가지고 연승이 끊기긴 했지만은, 이게 또 리버풀의 홈이잖아요. 안필드에서는 이 뉴캐슬이 28경기 무승입니다. 5무 23패로 아주 안 좋아요. 마지막 승리가 1994년이거든요. 30년 넘도록 안필드에선 승리를 하지 못했다. EPL 내에서는 에버튼이 첼시의 스탠포드 브리지 원정에서 29경기 무승인 거 다음으로 28경기 무승, 두 번째로 특정팀 원정에서 가장 길게 못 이겨본 기록이거든요. 뭐 뉴캐슬도 이번 시즌 꽤나 괜찮긴 하지만은, 이거 뭐 상대 전적이라는 믿을 구석이 있어가지고 리버풀을 보고 싶고, 양팀의 특성상으로는 오바도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상대 전적이라면 저는 리버풀의 마헨도 한번 노려봄직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다음 경기는 전부 다 무승부, 그냥 좀 보이는 경기 가져왔어요. 이 경기 왜 무승부 보냐? 그냥 순전히 에버튼 떼엄입니다. 에버튼이 모예스 감독 오고 나서는 실점도 꽤나 줄어들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상태가 좀 좋아진 게 보이긴 하거든요. 그냥 단순히 그런 이유 때문에 그냥 무승부 살짝 보는 정도입니다. 요즘에 에버튼이 무냄새밖에 좋아 보이는 경기다, 그런 거고, 단순히 뭐 다른 이유는 별로 없고요. 브렌트포드도 무승부가 올 시즌에 4번밖에 없어가지고 그런 게 거슬리긴 한데, 그래도 무냄새가 살짝 나는 경기인 것 같고요. 네, 노팅엄 대 아스날은, 노팅엄은 참 이제 좋은 수비력을 자랑하는 팀이에요. 밀렌코비치 같은 애들 잘 데리고 와가지고 리그에서도 손꼽히는 이런 중앙 수비진을 가지고 있는 팀인데, 요즘에는 살짝 실점이 늘어나긴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스날이 분명 지금 리그에서도 1위 자리를 그나마 좀 추격하는 팀이긴 한데, 이거는 뭐 노팅엄도 3등 정도로 되게 잘하고 있는 시즌이잖아요. 거기다가 아스날이 지금 공격진이 완전히 박살이 난 점들, 얼마 전에는 이제 그 카이 하베르츠까지 시즌 아웃이 돼버리고, 사카도 아웃에다가 제주스도 없고, 그냥 공격진이 완전 나가리가 된 상황이란 말이야. 그냥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저조한 득점 생각해가지고 저는 그냥 무승부 조금 보는 그런 게임인 것 같습니다. 원래는 언더도 생각을 했는데 배당이 막 그렇게 실하진 않아가지고 언더도 살짝 생각은 나고, 뭐 무승부 이렇게만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